잠깐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임에 대해서 게임의 특성도 알아봤고 그게 미학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에 대한 얘기도 했거든요. 일단 특성을 좀 얘기해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 첫 번째는 서사성을 갖고 있다. 문학과 동일하게. 반면에 문학과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자율성을 갖고 있다가 특징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미학적 측면에서는 한 3-4가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몰입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같은 거, 상호작용. 그 다음에 자기만의 어떤 서사 혹은 스토리를 창조할 수 있다. 매번 창조할 수 있다. 어떤 개방성, 네, 스토리의 개방성 이런 거죠. 괜찮네. 게임 해도 되겠네. 합시다. 네, 아직 이것만 가지고는 게임 모르던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충 뭐 하는 거지. 네, 게임의 어떤 장르적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장르 구분이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서 특히 게임에서는 이게 계속 발전해오고 서로 융합되고 이런 성격이 좀 있거든요. 장르들 간에. 예, 게임의 장르라는 게. 그래서 뭐 또 게임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컴퓨터의 CPU나 뭐 그래픽 처리 기술 혹은 입력 장치 발전에 따라서 장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해 왔어요. 바뀌어갖고. 나도 몰랐는데 그렇다며.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옴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게임의 발전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쓰레기들이 막 날리거나 아니면 새떼들이 날르거나 그런 걸 표현할 수 있는 엔진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플레이스테이션 4가 나오면서 그런 것들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장르들은 그냥 시장에서 살아남은 그런 작품들의 분류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하면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이제 오락실 게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뭐 슈팅 게임, 뭐 액션 게임, 뭐 퍼즐 게임 이런 걸로 할 수가 있는데 그 어렸을 때 기억나시는 뭐 슈퍼마리오 이런 거 해보셨어요? 슈퍼마리오. 정말 좋아요. 국민 중에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 슈퍼마리오? 슈퍼마리오 어떻게 해봤어요? 슈퍼마리오는 팩이 있어야 되는데 게임 오락실에 있었어요. 슈퍼마리오 월드. 있었어요. 정말요? 그럼요. 슈퍼마리오 오락실에도 있었어요. 몰랐는데? 집에서만 했었는데 슈퍼마리오. 가난한 서민의 자식들이 이제 슈퍼마리오 한 2번 해봤나 3번 해봤나. 진짜로요? 뭔지는 알아요. 오, 신기한데? 그리고 음악을 알아. 빠밤빰빰빰빰.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유행하던 그 재즈잖아요, 그것도. 그래? 초창기 재즈예요. 오락실에 나온 거 나중에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중학교쯤 돼서? 있긴 있었어요. 옛날 것도 있었고. 제 기억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는 없었어요. 우리 그 게임기가 없었어요. 아니면 뭐 팩맨 이런 게임들도 유명한 게임들이고. 팩맨. 맞아요. 그 뭐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원더보이라고 해서 원더보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원시인이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막 돌도끼 던지면서 점프하고. 그래서 이런 게임들 같은 경우는 좀 선천적인 재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반사신경이. 맞아요. 난 슈퍼마리오 진짜 못했어. 그래?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 그냥? 그게 슈퍼마리오가 잘 만들었던 게 뭐냐면 미세하게 그 맞아요. 점프의 어떤 높이를 조절하거나 달려가는 속도를 갖다가 아주 미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거를 조금만이라도 어기면 죽어요. 맞아요. 뭐 걸리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서 다른 게임에 비해서 슈퍼마리오가 동일해 보이는데 달랐구나. 미세한 걸 조정할 수 있어서. 어떤 미세한 게 그렇네,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별 먹고 꽃 먹고 막. 그러니까. 하고 싶다. 슈퍼마리오 월드에 가면은 그거 뭐지? 그 깃털 먹으면 날아다니잖아. 맞아요. 너무 좋았어, 그 나는 게. 월드 안 가도 날개 먹으면 날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액션 게임 장르들이 있고 또 슈팅 게임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총 쏘는 게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명작이 이제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페이스 인베이저? 네, 스페이스 인베이더라고. 보면 알 것 같긴 한데. 인베이더. 제목은 모르는데 설명해 주세요. 갤로그 같은 거예요. 갤로그 게임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갤로그의 원조인데 저 화면 위에서 외계인 우주선 군단이 위에서 아래로 계속 내려옵니다. 갤러그. 네, 그럼 나는 비행기 한 대를 가지고 뿅뿅뿅뿅 총을 쏴서 걔네들을 맞춰서 터뜨려야 돼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히트를 쳤던 게임이고 일본산 게임인데 이 이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슈팅 게임의 어떤 장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총을 쏘는 게임들도 많고 요게 나중에 가면 뭐 1945 뭐 이런 게임들 기억나세요? 맞아. 너무 빨리 죽어서 전 유일하게 저게 재미가 없었어요. 비행기 게임이. 총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하기 힘들어. 그냥 다 쏘는데 어디로 피해? 그러니까 이 게임의 기본적인 컨셉은 뭔지 모르겠어. 기본적인 컨셉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면서 비행기나 뭐 비행체를 조정을 해가지고 총을 쏴서 상대방을 터뜨리고 나는 피해야 되는. 폭격하고. 그게 기본 컨셉인 거죠. 아니면 이제 또
사람이 총을 쏘는 게임들도 있어요. 메탈 슬러그 혹시 이런 거 아시나? 그건 알지. 재밌잖아요. 그것도. 뭔데요? 메탈 슬러그. 난 왜 이름을 모르지? 그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총을 쏴서 잡는 거예요. 그런 게임을 아케이드라고 하나? 이제 슈팅 게임입니다. 슈팅 게임. 예. 그 나중에는 진짜 그 총을 가지고 화면을 저격해서 쏘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건 오락실에서. 정말 재밌어요. 그 장르가 네. 이제 발전해가지고 요즘 이제 제일 인기 있는 장르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요즘 슈팅 게임 하면 이제 이런 과거 오락실에서 했던 네. 이런 게임들은 거의 이제 사장이 됐고 그렇네. 슈팅 게임 하면 1인칭 시점에서 총을 쏘는 그러니까 FPS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네. FPS? 예, FPS. 파더 파파 선. 그만해. FPS가 뭐야? FPS는 그냥 영어로 하면 First Person Shooter 그래요. 퍼스트 퍼슨 슈터. 1인칭 F랑 관점에서 P 구분해 총을 주세요. 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을 1인칭 슈팅 게임. 화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네. 그 내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화면이 딱 나옵니다. 맞아. 그리고 내 앞에는 손만 보여. 예, 손이랑 총을 조준할 수 있는 그 망원경 같은 거밖에 안 보여요. 맞아. 그래서 그 총을 들고 다니면서 사살하는 거죠. 상대방을. 재밌지. 정서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저 총 게임이 완전 1인칭 시점이어가지고 네. 가상점이 완벽하게 되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서 그 예비군 가실 때 하시는 훈련 뭐죠? 그 팀 나눠가지고 어디 가보셨나 봐요? 아니요.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식으로 해서 제가 참여하는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예비군 갈 때 그걸로 가셨군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게임은 그렇게 서바이벌식으로 내가 참여해서 하는 거는 그 어지럽지 않은데 완전 1인칭 시점으로 해가지고 총 쏘는 거는 멀미가 나요. 그러니까 네. 내가 앞에 보이는 거랑 안 네, 보이는 네, 맞아요, 거요? 맞아요. 그렇구나. 내가 뒷모습이 보이게 할 수가 있고 시점을 네. 아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예 그쵸. 들어가는 경우에는 엔진 따라 다른데 맞아요. 그 게임을 구현하는 그 기본이 되는 베이스 엔진이 있거든요. 네. 어떤 엔진의 경우에 어지러운 경우가 있고 매스꺼운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 너무 몰입하면 안 돼. 그래서 모니터에서 약간 고개를 뒤로 빼고 너무 몰입했어요. 약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진짜 화면에 이게, 붙어 있었어요. 확 이렇게 앞에 보고 하면은 왜냐면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 배경들이 변하잖아요. 화면들이. 맞아요. 그게 우리가 보는 건 좀 왜곡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어지럽기도 하죠. 멀미가 나죠. 네. 그게 최초는 아닌가? 둠이지. 둠. 그지? 둠. 맞아요. 둠 너무 무서웠잖아요. 네. 그래서 밤에 불 끄고 하다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야. 뒤에 뭐 있나? 그거 제가 돌아보고. 그건 더 무섭잖아. 봐서 뭐 있으면 어떡해. 그렇구만. 그래서 이 게임도 근데 사실 이제 엄청난 반사신경을 요구하긴 합니다. 맞아요. 아주 정교하게 조준해서 총을 순간에 팍 쏘고 난 또 숨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재미없어졌던 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에서부터 대학교 때인가 했는데 점프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는 거야. 점프? 계속 점프를 하면서 다니는 애들이 있어. 피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그게 안 했어. 게임이 게임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지. 그래서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커 같은 건 남자들이 이제 가서 카스하러 가자 그러면서 네네. PC방에도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저는 1인치 게임을 그걸 좋아했어요. 스나이퍼 엘리트 이런 식으로 나 혼자 하는 거야. 팀을 먹고 하면은 네. 너무 날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서 그 재미가 없어. 계속 점프하면서 다녀. 짜증나게. 난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디선가 날아온 총알 맞고 내가 죽는 거 말고 어. 내가 천천히 잠입해서 천천히 뭔가를 하는 게임을 하면 좀 더 재밌을 거예요. 맞아. 그런 게 재밌어. 세상님께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게임으로 요즘 이제 진화를 많이 해가지고 막 동시에 한 10명, 막 15명이 막 팀 짜서 팀을 짜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그런 형태로도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예. 리스폰 되고. 근데 이번에 그 외국에서 개장했는데 그거 나오잖아요. 오큘러스 리프트 나오잖아. 네. 나올 줄 알았어. 그걸로 게임 만들면 진짜 근데 대박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테마파크를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친구들 4명이서 뭐 이렇게 가. 그러면은 넷이서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잖아요. 그리고 막 이상 말도 안 되는 총을 줘. 근데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고서 보면 내 친구들도 무엇인가 어떤 캐릭터 같은 걸로 바뀌어 있고 좀비들도 대박.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싸우는 내가 거야. 진짜 움직여요? 재밌겠다. 내가 움직이는 거야. 아 진짜 내 발로 움직여? 응. 우와. 그러면 벽에 쿵 부딪히면 어떡해? 부딪히면 아프겠지 내가. 근데 그거 굳이 테마파크로 가지 않아도 오큘러스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리프트에 되게 큰 거 아니야? 프로그램 돼 있는 대로 그냥 엄청나게 변환하는 재밌겠다. 게 주입되는 것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집에서 오큘러스 리프트를 쓰면 내가 걸으니까. 못 걸어 다니잖아. 네네. 걸어 다니는 게 인식이 안 되잖아. 근데 거기서는 내 위치가 인식이 되니까 실제로 내가 그 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재밌겠다. 거야. 어디예요? 7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어디? 어딘지 어딘지 알아요. 알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딱 썼는데 그 클럽이고 막 그러면 그래서 이게 정모 재밌는 거기서 게 하시죠. 네. 굉장히 현실적으로 요즘은 진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진짜로 총성이나 옆에서 포탄이 터진다거나
이런 진동. 거를 갖다가 굉장히 그 정밀하게 묘사를 해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더라고요. 장난 스샷만 아니에요. 봐도, 그러니까 제이컴은 그게 안 돼가지고 스샷이요? 못했는데, 음. 스크린샷들을 보면은, 네. 요즘 그러니까 전쟁 게임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장난 아니던데, 진짜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요. 게임 거의, 화면이 영화 예. 같아. 그러니까 막 포탄이 터지면 연기가 막 스물스물 이렇게 한다거나 뭐 총알이 예전에는 이제 벽을 뚫고 나오거나 이런 건 묘사를 못했는데 요즘 게임들은 막 총알이 뚫고 들어가서 막 판자 같은 거는 나무 같은 건 뚫잖아 총알이 그런 것까지 다 묘사를 해요. 그리고 히트 되는 순간에 어디를 맞느냐에 따라서 적이나 내가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도 다 묘사가 되고 네. 그래? 그게 이런 거죠. 실제로 이제 일반적인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든가 웹서핑 할 땐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 업그레이드하는 이유가 오로지 게임 때문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최신 사양의 어떤 뭐 그래픽 카드를 달고 그렇게 해서 최신 옵션으로 돌렸을 때 최고 옵션으로 돌렸을 때 게임들이 진짜 영화 저리 요즘은 가라. 진짜 장난 아니에요. 부모님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 공부를 위해서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컴퓨터로도 학교 업무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액션 게임 장르들도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거예요.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상대방을 피해서 나는 주먹으로 팬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더블 드래곤이나 뭐 파이널 파이터 뭐 이런 시리즈 기억나세요? 파이널 파이터? 모르시네요? 뭐요? 이름도 처음 들어봐. 아 나는 뭐 그 설명해 파이널 주세요. 제목을 들었을 때는 몰랐는데 깡 선생이 지금 저 포즈를 취하는 순간 알았어요. 어떻게 뭐라 설명해 줄 수가 없네. 모르시나? 파이널 파이터라는 이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좀 더 길쭉해졌어. 일종의 이제 얍삽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그 동작을 제가 취했습니다. 두 번 하는 게 있어요. 왼쪽과 모르는데? 오른쪽으로 팔을 쭉 뻗지 않고 조금씩만 팔을 뻗어가지고 때리는 네. 건데 그래 뭐 보면 알 있습니다. 텐데. 예. 어. 그리고 뭐 아까 말씀 나왔던 뭐 서육이라던가 이런 게 다 여기 속하는 건데 네. 이 액션 게임 장르가 진화를 하는 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예전에는 그냥 주먹 키를 눌러서 혹은 발차기 키를 눌러서 상대방을 때리는 게 전부였다면 네네. 이제 방향 키를 가지고 조작을 해서 커맨드를 입력해서 어떤 특정한 기술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놉니다. 맞아요. 네네. 아, 특수 기술. 잘했는데. 그래서 이게 네. 그 많은 분들이 열광했던 그 스트리트 파이터 2라는 맞아요. 게임에서 이게 정말 잘 구현이 돼 있죠. 그렇구만. 예. 아도겐, 오류겐 이게 맞아. 여기서 나온 거죠. 네, 아도겐. 오류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게 방향 키를 갖다가 아래로 내렸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쩍 밀면서 주먹 키를 딱 누르면 장풍을 쏜다. 맞아요. 그것도 아직도 기억나. 네. 아래를 누르다가 오른쪽으로 가면서 탁 누르는 예. 거예요. 네. 뭐 이제 장풍을 쏘는 이런 특수 기술을 갖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 게임의 어떤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뭔가 자신만의 스타일을 완성한 고수들이 나타났던 게 이때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때 막 얍삽이 이런 말들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때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얍삽하게 한다. 짜증나게. 짜증나게 한다. 하나만 계속 하나만. 엎드려가지고 발차기만 계속 해가지고 일어날 때마다 계속 쓰러뜨리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니까 자기만의 캐릭터를 완성시킨 거예요. 그 사람은 게임 속에 있는 네. 그 시스템을 활용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스트리트 파이터즈나 뭐 철권 요즘엔 뭐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거 혹시 아세요? 던전 엄청 앤 인기 파이터. 있는 게임입니다.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예, 비슷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액션 게임이고 뭐 다양한 스킬이나 이런 거 조작을 해가지고 서로 대전 액션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액션이라고 하는 예, 거예요. 예, 예. 액션 게임 장르도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는 거고 게임 하면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이제 RPG 장르죠. RPG. 그래서 RPG요? 예. LNG 이런 거 들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슈팅이나 액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아케이드 게임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슈팅이랑 액션을 합해서 아케이드라고 부르는 거야. 뭐 그렇게 사실 대략적으로 그렇게 아케이드는- 분류를 하는 거죠. 아케이드는 그냥, 아케이드는 그냥 오락실 게임이에요. 오락실 게임. 오락실에 있는 게임류를 아케이드라 불러요. 그걸 오락실이 아케이드라고 해. 아케이드니까. 예. 그래요. 이거는 그냥 시간 한 판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 그런 거. 예, 많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이럴 필요도 없고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고도 요즘 부르는데 네. 보글보글 뭐 이런 예. 것들. 내가 주로- 최근에 했던 얼토당토하는 게임이 뭐가 있었냐면은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말이 딱 게임을 시작하면 말이 한 마리 나와. 그리고 말? 주인이 주인 한 명의 말 한 마리가 나오는데 말이 정말 어색하게 서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키가 4가지가 있어. 키보드 키가 4가지가 있어서 하나를 누를 때마다
각각에 해당하는 말의 다리가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걸 흐느적거려. 내가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그걸 움직일 때마다 말이 달려. 근데 쓰러져. 재밌겠다. 금방금방 쓰러지는 거야. 못 맞추면 타이밍을. 근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런 게임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것도 이제 아케이드. 그런데 이제 간단한 그런 게임이죠. 아케이드. 일종의 재미없을 것 액션성이 같은데.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문명이라든가 그 대항해 시대, 삼국지 이런 거는 오락실에 아케이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 걸려. 그러니까 그런 건 아케이드가 아닌 거죠. 예스. 예. 이 아케이드랑 이제 구분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롤플레잉 게임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원래 시작은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뭐 오크도 나오고 트롤도 나오고 뭐 엘프가 있고 이런 가상 세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의 요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이 판타지 세계인데요. 이제 던전 앤 드래곤즈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게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드 게임이에요. 보드 게임. 보드 게임 중에 테이블 RPG라고 해서 TRPG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테이블 아주 위에서 오래전에. 내 롤을 정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거는 종이랑 연필 그리고 주사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게임판은 없어요. 보드 게임 하는 그 판, 뭐 장기판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뭘 해? 뭘로? 그럼 그 판타지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상상력으로 하는 겁니다. 순전하게. 그래서 게임판이 없고 가난해 보이는 무섭다. 게임 마스터라는 무서워. 사람이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피아 같은 느낌. 아, 마피아도 마피아. 내 롤이 있잖아. 네네. 내가 경찰이다, 내가 마피아다, 내가 아, 시민이다. 술자리에서 하는 마피아 게임. 네. 술자리에서 하나요? 아니 그냥 술자리 아니어도 돼. 그냥 마피아는 네. 오히려 맨정신으로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롤을 정하고 게임을 진행하는 뭐하러 사람 있잖아. 맨정신해요? 아 진짜? 왜 마피아랑 술이랑 목적이 있으니까 무슨 하는 상관이 거지. 있어? 두 종류의 지금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먹어야 마피아라는 사람이 있고 술을 먹던가 논리적인 걸 통해서 마피아라는 썸 사람이 타는 있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그거 가상 왜 그냥 나와요? 마피아가? 잠깐만, 네네. 나랑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마피아 맞아요? 그 어떤? 서로 이렇게 죽이는 거. 밤에 죽이고 마피아들끼리 한 명 시민 마피아의 네네, 시간이 맞아요. 왔습니다. 네. 죽이고. 근데 왜 그걸 술을 먹어? 왜 술을 먹어? 술자리에서 하는 그냥 게임이지. 네. 왜? 당연히. 술자리에서는 그럼 맨정신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이 들자면 사람들 왕 진짜. 게임 같은 거 술자리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시키고 그 이렇게. 일단- 모든 게임은 다 술자리에서 하는 그렇구나. 나 술을 몰라. 나안 아, 참. 안 해봐서. 안 술을 먹- 왜 안 먹냐? 먹어봐서. 예, 알겠습니다. 부루마블도 술자리에서 하잖아요. 주루마블. 아 진짜? 네. 아, 그 조용히 하시고요. 네.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 MT 같아요. 갑시다. 게임 마스터라는 사람이 말로 다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어. 당신 앞에 지금 커다란 돌로 된 동굴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아, 무서운데? 빅뱅 이론에 혹시 나오는 거 나오는 아닌가요? 거예요. 네. 빅뱅 이론에서 누가 한 명이 막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뭘 꺼내서 뭘 할 거야? 막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빅뱅이로는 미드 네, 빅뱅이로 미드 맞아요. 빅뱅 이론에서 네. 애들이 뭐 이상한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카드를 세상에 가지고 했던 거 표정. 같아요. 카드도 있어요. 그쵸? 카드도 있고 그 아이템 뭐 카드.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재밌겠다. 각자 뭐 전사, 뭐 성직자, 마법사 이런 역할을 맡습니다. 야 이거 손발이 이거 오그라들어서 어떻게 하냐 그걸. 삼자가 보면 진짜 이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3자가 돼갖고 그 빅뱅 병맛이야. 이론 안에서 애들이 게임하는 걸 보는데 응. 야 쟤네들 저러니까 너도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난 실제로 이 그 던전 앤 드래곤즈 하는 게임을 하는 그 패키지가 있었어요. 네. 예. 되게 비쌌어요. 어렸을 때 그걸 샀어 내가. 갖고 내 안 해본 게 나름대로 뭡니까? 내가 게임 마스터가 되고 싶어서 다 구상을 해놨어.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하고. 없어. 근데 그쵸. 친구가 없었어. 그러니까 슬픈 혼자 하면 되지. 얘기만해요. 혼자 했어요. 그래서 혼자 있어. 혼자 주사위 굴리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게임 사놨는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 쓰고. 슬프다. 뱅이라고 하는 카드 그 게임인데 뱅. 카드 게임이라고 하는 그 뱅? 보드 게임. 종 치는 거? 아닌가? 그건 벨. 뱅잉이라고 뱅 이것도 총 뭐지? 쏘는 거 약간 아, 마피아 같은 게 뱅잉. 있어요. 예. 뱅이라고 뱅? 있는데 예. 근데 그건 5명이 돼야지 게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4명. 근데 그 우리 룰을 배우는 4명. 사람이 없는 거야. 룰을 익히는 게 재미가 없나 봐. 그렇지 룰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 게임은 사야 된다 하고 샀거든요. 게임 자체를. 네네. 근데 같이 할 사람이 없어. 모집합니다. 아, 5명. 뱅하러 독실이와 독실님께 뱅. 쪽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RPG라는 장르가 여기에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국에서 한 7, 80년대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게임 장르가 다 같이 모여갖고 애들끼리 정말 이제 소꿉놀이 같이 하는 거예요. 단 소꿉놀이인데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역할을 맡아서 마법사, 전사 이런 사람들이 역할을 맡아서 뭐 오크를 때려잡고 트롤을 사냥하고 이런 형태로 게임을 말로? 진행을 했는데 말로 했던 거예요. 게임 마스터는 룰이 무서워. 있어요? 아니면 지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룰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죠. 자기가 예. 창조할 수 있죠. 예. 거기도 이런 식으로 나와. 당신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눈앞에 하얀 물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나중에 나는 걔를 잡아보겠다고 딱 잡는 순간 너무 뜨거워서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무슨 뭐 전설의 검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게임 마스터가 막 맞아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음. 그때마다 이제 넌 어떻게 할 거니? 넌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저는 이 게임 못할 것 같은데. 나도. 화나서. 친구. 근데 이제 그 게임 승질 마스터가 나가지고. 하는 역할을 이제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는 게 롤플레잉 그렇구나. 게임. 그렇구만. 컴퓨터가 이미 플롯이 짜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RPG 게임이라는 건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플레이어가 그 게임의 어떤 방대한 시나리오나 세계관 속에 직접 들어가서 하나의 어떤 자기한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험하고 좋아요. 전투하고 뭐 이런 식인데 이게 굉장히 크죠. 스케일 자체가.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RPG라는 게임의 첫 번째 요소를 굳이 잡자면 성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 예. 레벨이 높아지면서 내가 힘이 세져야 돼. 예. 그래서 RPG 게임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블로나 디아블로. 뭐 파이널 판타지나 이런 게임들이 아, 그거 있는데 RPG구나. 예. 기본적으로 이 게임 속의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능력치가 가발이야. 뭐 예를 들어서 힘, 민첩성, 뭐 만화 이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만화? 마법. 마법. 예, 마법을 쓸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치가 처음에는 되게 약해. 맞아. 예, 이 RPG 게임의 특징이에요. 처음에는 몬스터 하나도 제대로 때려잡기가 힘들 정도로 약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 얘기했던 슈팅 게임 장르나 뭐 액션 게임이랑 좀 달라요. 아, 그렇네. 예.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아케이드 게임은 주인공이 등장하자마자 졸라 세. 막 맞아. 다 때려잡고 총 한 자루로 다 죽이고 이러는데 맞아. RPG 장르는 그게 아닙니다. 성장이 있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약한데 음. 얘가 처음에 이제 약한 적들부터 때려잡는 거야. 그래서 악마 천사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더라고요. 악마가 일부러 자기가 제일 먼저 전면에 나서면 얘가 죽을 게 확실하잖아. 그 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약한 군사들부터 조금씩 풀어줘. 그래서 제가 점점 키워나가도록 네. 성장을 이렇게 뒤에서 조절해준다. 아이고, 그래서 그렇군요. 전투하고 탐험하는 과정에서 뭔가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이제 퀘스트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그쵸.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레벨업이 되는 거예요. 점점 세죠. 네, 그래서 점점점 강해집니다 캐릭터가. 한 번에 죽였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네. 시기적절하게 그거에 맞춰서 강해진 몬스터들을 내보내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악마. 롤플레잉 게임 할 때 제일 큰 쾌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금 전까지는 내가 못 잡았던 적인데 내가 레벨업 하고 와서 능력치를 키운 다음에 왔더니 한 방에 죽이는 거야. 그렇지. 바바리안이 30이 되는 순간 헐윈들을 들 수 있게 되죠. 맞아, 그 순간부터 쓸고 다녀. 무슨 마음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캐릭터가 조금씩 강해져요. 예, 강해지는데 그 강해지면서 그거 효과를 바로 체험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강해진 만큼 이전에 내가 막 한 10대 때려야지 죽었던 적이 한 번 뻑 치니까 뒤지는 거야. 그렇군요. 그 쾌감이 되게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것 같아요. RPG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예, 육성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바로바로 눈에 들어와. 그 레벨이 될 때까지 예를 들면 레벨 18부터 텔레포트를 할 수 있다. 그럼 18까지 포인트를 이물 안 쓰고 잘 모아놔. 텔레포트? 텔레포트는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순간 이동을 하는 예. 거거든요. 그걸 하게 됐을 때와 하기 전에 어떤 쾌적함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래요? 참는 거야. 그러다가 딱 그 레벨이 되는 순간 딱 1을 찍고 난 다음부터 확 달라지는 거. 아까 말했었던 바바리안의 헐윈드라고 하는 거는 지가 그냥 막 회전을 하면서 돌아다녀요. 네. 그러니까 디아블로에서는. 근데 그걸 하게 회전. 되면 적을 한 대 칠 때마다 그 적의 체력도 내가 뺐고 만화도 뺏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장착한 다음에 헐윈드를 돌 수 있게 되는 순간부터는 난이도가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예요. 게임이. 그럼 그때까지 힘들게 포인트를 안 쓰고 참다가 음. 내가 성장해서 30이 되는 그쵸. 순간부터 확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죠.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왜 이렇게 히트를 쳤냐면 RPG에서 어떤 캐릭터를 성장하는 재미를 아주 극대화시킨 게임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쵸. 사실 좀 네. 들으면서 좀 슬프기도 해. 왜냐면 왜?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맞아요. 무엇인가 성장했거나 성숙했다고 해가지고 현실에서는 그게 안 적용이 되지 보이죠. 않는데 네. 그때마다 보상이 있으니까 재밌을 수밖에 없고. 네. 물론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 결과를 보기까지는. 그렇지. 근데 이거는 바로바로 돌리는 거야.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디아블로 같은 게임도 정말 잘 만드는 게 뭐냐면 그 성장하는 과정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테크트리라고 스킬들이 하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스킬들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캐릭터도 완전히 다르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네. 도끼바바 말씀하셨어요? 도끼바바. 김도민이 하는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재미로 하냐면 이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그 스킬의 어떤 그 배분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단계의 레벨이 딱 되면 캐릭터가 엄청나게 강해진 단계가 딱 와요. 포텐이 터져. 네. 그래. 그러면 그거를 그 스킬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게 되게 화려해. 맞아요. 내가 그러니까 평소에는 맨날 저기 뭡니까 그 대중교통 이용하고 네. 저기 뭐지 뭐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앞에 BMW가 딱 나타난 거야. 그런 느낌이. BMW를 타고 막 다니는 거죠. 도로를. 메트로, 워크. 응. BMW가 아닙니까? 버스, 메트로, 워크. 아. 예. 근데 그 그런 테크트리를 느낌인 거죠. 찍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짜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하면 내가 이런 바바리안을 키우겠다, 이런 소설을 키우겠다고 처음은 마음을 먹고 키우기 시작하는데 그렇구나. 그러다가 실수로 잘못 찍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그 하나를 잘못 찍었기 때문에 지우고 처음부터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 정도 게임을. 있어요. 예. 그 정도로 그래요? 집착하는 사람도 있죠. 음. 그래서 RPG의 기본 문법이에요. 몬스터 적들을 때려잡을수록 내가 조금씩 강해지고 또 더 새로운 장소로 이동해서 탐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야지 보스를 때려잡을 수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돈을 벌고 해서 장비를 구입하면 캐릭터가 더 강해집니다. 그렇지. 이게 기본 문법이에요. 현질을 하면 훨씬 세죠. 이게 이제 이 RPG 게임이라는 게 현질을 최근에는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그 MMORPG라고 유행하는 장르가 있어요. 혹시 MMO.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어요. 예. 대규모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씩 막 하는 거. RPG 아. 게임인데 이 게임을 갖다가 중앙 서버가 있어서 거기에 그 서버에 뭐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정말 막 수천 명, 수만 명까지 접속을 해요. 동시에. 네. 그래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이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고 이 MMORPG 장르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런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전성기 때는 막 동시 접속자 수가 1,500만 전 세계적으로 서버 어떻게 버티지 그걸? 예, 엄청나게 많았던 그건 거죠. 힘든 거구나. 그 스타 같은 경우에는 8명이 최대잖아요. 한 게임에. 그렇네. 디아블로도 8명이 최대였을 걸요 아마. 정확히 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그거는 100명이 넘어가서 뭐 1,500만 명이 한 서버에 모였다는 거. 실제로 한 서버는 아니겠지. 서버를 보통 여러 나눠 짜- 놓기는 쪼개져. 해요. 예. 근데 서버를 한 경제- 공간 광장 안에 막 진짜 10,000명이 모여 있는 거야. 그렇죠. 나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게임 했었어요. 오목가사리 게임이라고. 동그란 원이 나타나. 오목가사리? 그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그냥 원이야. 동그란 원인데 걔가 돌아다니면서 나보다 작은 거를 흡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임을 했었는데 그런 건가요? 기차놀이 같은 거네요. MT 가서 하는. 최선님 그런가? 되게 이상한 게임 많이 하시네요. 말 다리 음악 조작 게임. 이런 거. 그래서 이 게임은 뭐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게임을 제대로 하려면 이제 일종의 동아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티라고 합니다. 파티. 게임 속 용어로는 길드, 예, 파티. 뭐. 파티를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야 임무가 수행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혼자서는 하기가 힘듭니다. 이 예. 게임 자체는. 그래서 적게는 3명에서 5명이 한 파티를 이루거나 많게는 한 40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리니지 같은 게 그런다면서요. 네. 뭐 리니지에서 공성전 같은 걸 한번 할 때는 네. 뭐 혈맹주 뭐 이게 있고 예, 예. 군주가 따로 있고 맞아요. 수십 명이 같이 공격을 그렇죠. 하고 막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몬스터 하나가 너무 세기 때문에 40명이 다 달라붙어서 한 15분에서 20분을 때려야 몬스터를 잡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그런 정도로 어려운 난이도의 그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MMORPG라는 장르에서 중요한 게 이제 파티 안에서 역할 분담이라는 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이 역할 분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용어들이 파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분담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몸빵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몸빵 몸빵. 역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체력이 굉장히 높고 캐릭터 중에 체력이 높고 방어도가 굉장히 세가지고 몬스터한테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잘 안 죽는 역할을 하는 놈이 있어야 돼요. 어허. 피가 많다고 하죠. 그렇죠. 네. P? 그래요? HP라고 하잖아요. 아, 체력을 HP가 HP. 히트 포인트라고 불러요. 네. 원래 그 헬스 포인트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몇 번을 맞는 거 히트 되는 거를 그게 버틸 수 HP야. 있는지가 히트 포인트거든요. 어. HP에다 몰빵을 해놓은 거예요. 방어력이랑. 그래서 안 적이 죽어. 나를 때려도 한 방에는 절대 안 죽는. 어허. 그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의 역할은 뭐냐면 몬스터들이 다른 파티원을 공격하지 못하고 나를 때리게 해야 돼. 세디스트죠. 그렇구나. 나를 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메주히트인가요? 몰라. 맞으면서 쾌락을 느끼는 존재가 뭔지 몸빵인 거고 탱커. 기술들도 탱커라고 해요. 사실 영어로는 탱커라고 탱크 같은 탱커라고 불러요. 예, 탱커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주요 기술은 뭐냐면 몬스터가 나를 바라보도록 쉽게 말해서 어그로를 끈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그레시브 해갖고 이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몬스터가 누굴 때리냐면 몬스터를 4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제 디아블로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디아블로 예를 들자면 4명이 둘러싸고 디아블로를 때릴 거예요. 네. 그럼 디아블로는 누굴 공격할 거냐는 거야. 자기를 때리는 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애를 공격할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해보죠. 네네, 스타크래프트 맞아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드라군이 여기 그 마린이 있고 옆에 탱크가 있고 둘이 드라군을 동시에 공격했다가 하면 드라군은 누굴 공격하려고 할 거냐는 거야. 탱크를 공격하려고 하겠지. 왜냐하면 나를 더 세게 때렸으니까. 그러니까 걔는 계속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탱커는 몬스터가 다른 사람들 특히 뭐 체력이 약한 힐러라든가 이런 애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계속 자기를 때리도록 몬스터의 관심을 자기한테 집중시켜야 돼요. 예. 이거를 어그로를 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몬스터의 관심이라는 표현이 딱 좋은데 이제 한글로는 위협 수준이라고 요즘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그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몬스터가 우리 파티원 중에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베푸느냐. 요 개념이 있는데 요 사랑과 관심을 나한테 다 땡겨야 돼. 탱커의 역할이에요, 그게. 그렇구나. 자기가 맞아야 되니까. 네, 다른 내가 애들 맞아야 때리면 안 돼. 되니까. 그러니까 컴퓨터에 로직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나를 가장 강력하게 때리는 애를 때리게 돼 있다. 그런 식으로. 근데 네. 그 우선순위를 알아내는 시스템을 알아내는 것이 이제 유저들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그 탱커는 기술들이 있어요, 또. 뭐 도발하는 기술이라고 해서 몬스터가 나를 바라보게 하는 기술들이 다 있어가지고 그거를 계속 타이밍 맞게 써주면서 하여튼 얘는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그게 제일 역할이군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몬스터를 잡기 위해서 딜러들이 필요해요. 딜러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몬스터한테 큰 데미지를 넣는 겁니다. 공격하는 애. 예, 공격수들이 네.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힐러들이라고 해서 우리 그 같은 파티원들이 이제 두드려 맞다가 위험에 처하면 HP를 회복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캐릭터들이 또 필요해요. 탱커들을 회복시켜주는 뒤에서 약간 일선 예. 뒤에서 계속적으로 회복시켜주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메딕 같은 애들. 그걸 힐러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기가 힐러가 돼서 레벨을 계속해서 키우면 나는 계속해서 힐러인 거지. 그쵸. 근데 몬스터를 잡으면 그 경험치가 아마 파티를 맺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가 되거든요. 그럼 뭐하러 그 힐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마다 다른데 저는 힐러 역할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할 때 힐러 역할을 했어요? 게임을 할 때. 그럼 뭐하러 게임을 해? 제일 앞에 때려야지. 나가서 맞는 거는 부담스럽고 봐봐요. 딜러라고 하는 애가 그러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용어 중에 극딜한다 막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 예. 도발하고 얘를 막 내가 최세장 나쁜 놈 막 이렇게 그게 너였구나. 이런 거를 극딜한다고 얘기하죠. 예. 공격하는 거를. 그게 딜러의 딜러가 하는 역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딜러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좀 몬스터를 잡아야 되는 건 나야. 근데 내가 실수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힐러는 좀 편해요.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그래서 뒤에서 내가 봤을 때 제가 다치는 것 같아, 피가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럼 걔한테 그냥 계속 힐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타이밍 아차 못 맞춰서 우리 편이 한 명 죽거나 이러면 전체가 다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 편이 다 죽어서 나 혼자 살아남으면 난 힘도 없으니까 그냥 도망쳐 다니는 거야. 나도 도망쳐 다니거나 거지. 빨리 죽어야지. 네, 같이 죽는 거예요. 슬프구만.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힐러의 역할도 중요한데 이게 꼭 몬스터를 때려 잡아야 뭔가 쾌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힐을 넣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 편을 치료해줘야 되는 타이밍을 갖다가 잘 봐야 돼요. 그러면 파티를 구성하면은 그 사람도 되게 인기가 많겠네요. 엄청 인기가 많죠. 누가 인기 많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누굴 제일 많이 할 것 같아? 누굴 제일 많이 하냐고? 딜러를 많이 하겠지. 그쵸. 그럴 것 같아. 난 모르겠어. 근데 사람마다 성향이 디아블로 달라요. 할 때 처음에 네. 직업 선택을 하거든요. 예. 캐릭터를. 그때 뭘 하느냐에 따라서 좀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기 성향이. 근데 김도희님은 예전에 바바리안 도끼바바. 도끼바바는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다 때려 제- 죽이는 네. 거야. 그냥. 얘는 싸우는 거예요. 딜러? 빵빵한. 네. 당시에는 이제 딜러라든가 탱커에 대한 그 개념이 아주 명확하진 않았어요. 디아블로는 그렇게 명확한 게임은 디아블로 아니죠. 명확하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바바리안은 직접 가갖고 뭐 도끼를 휘두르든 창을 휘두르든 검을 휘두르든 해갖고 직접 때려잡는 애였어요. 네. 근데 저는 뭘 했었냐면 항상 소서러를 했었거든요.
약간 뒤에서 지원 사격. 불공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원 사격을 하는 애였어. 독실이는 자기를 참 아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겨내 여기서 가는 게 드러납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내가 못해서 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힐러한테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축구를 할 그래? 때도 공격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냥 안전하게 골키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골키퍼가 잘못해서 진다기보다는 공격수가 되게 부담이 커. 이기려면 공격수가 잘해야 되거든. 그렇네. 그치.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공격수를 남자들은 하고 싶어 하죠, 사실은. 그렇죠. 자기가. 저는 되게 그런 부담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현실에서 하는 역할놀이를 게임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축구 게임을 하든지 뭐 하다못해 사무실에서도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대리님이 업무 분담하는 영역이 있고 과장님이 하는 영역이 있고 집에서도 어머님이 하시는 역할, 뭐 아버님이 하시는 역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독실이는 현실과 좀 다른 걸 하고 있네요. 현실에서 어그로를 끌고 있잖아요. 게임에서는 좀 마음 편해보자. 그렇군요. 현실이 현실이 힘들다.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지대 넓이가 이런 역할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서로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같은 팀끼리 한 파티를 맺어가지고 뭔가 이제 탐험을 하고 미션을 수행하다가 보면 서로 뭔가 상대방을 내가 얼굴은 직접 볼 수 없지만 뭔가 유대감이 느껴져요. 그렇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유대감이나 동질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것 그걸 같아요.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회사를 끝나면은 항상 회사에서 힘들잖아. 그러니까 현실에서 힘드니까 그걸 게임을 했었는데 정말로 강한 유대감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오프 모임을 했대. 맞습니다. 오프 모임을 딱 해서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쫙 앉아있어요. 그래서 아들 대신 왔다 내가. 그 얘기한다. 민망해서. 그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는 길드라는 형태의 어떤 친목으로 발전해요. 이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MMORPG의 요소 중에 하나가 길드 단위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니까 작은 커뮤니티를 만듭니다. 그 안에서. 네. 시간 정하고 같이 만나고 그래요. 정모도 하고. 그래서 그렇구나. 형님, 동생, 뭐 친구, 심지어 연인 관계까지 만들어지는 큰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이 MMORPG라는 게임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가상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규칙이 있고 예의 범절도 있습니다. 매너가 있고 비매너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사냥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얻었을 때 그 아이템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규칙이 만들어져요. 커뮤니티 안에서. 신기하네. 새로운 종류의 어떤 그 사회인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규칙인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외부 사람들이 보면 실제 세상에서는 친구가 없는 히키코모리들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그게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MMORPG는 안 해봤거든요. 옛날에 처음 마비노기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거 나왔을 때 잠깐 뭐 한 달 정도 하다 그만뒀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친구가 생겨나는 거예요. 현실 친구랑은 좀 다를 수 있겠지. 근데 사람은 결국엔 사회적인 동물이고 자기도 뭔가 어떤 롤을 수행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 어떤 게임에서는 자기가 대장장이 역할을 하는 게임이 있고 자기가 뭐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사람 이런 게 있었어요. 게임이에요? 울티마 온라인 같은 게임은 자유도가 굉장히 높아서 자기가 어떤 직업 같은 걸 선택하고 그것만 연마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뭘 하냐면 예를 들면 옷을 만들 거다. 내 재단사가 된다라고 하면 자기가 실을 어떻게 뽑아가지고 그거로 옷을 만들어갖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옷을 만들어. 정말 그것만 열심히 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몬스터 안 잡아도 돼. 게임에서요? 그럼 내가 만든 옷을 사가는 사람들이 있고 나랑 이제 그 안에서 친구가 생겨나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부동산 투자도 합니다. 정말요? 집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있어서 자기 그 안에서 사업을 해요. 막 비즈니스를 하고 말 그대로의 가상현실인 거죠. 내가 주인공, 내가 그 아킬레우스는 아닌데 내가 병사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근데 그게 그냥 재밌는 거죠. 그렇죠. 김도인도 게임 오래 했으니까 그런 커뮤니티 같은 게 있으면은 잘 참여해서 했나요? 저는 그러니까 뭐 게임 좋아해가지고 다 하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 막 구속되거나 이렇게 막 참여하거나 그런 참여도가 높은 스타일. 현실에서 사회 부적응하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저는 게임에서도. 뭔가 거기서도 게임에 역할 분담이 있어. 파티 구성해야지만 게임 완수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지. 전 기본적으로 어디 공동체에 소속되는 걸 싫어해요.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구성하고 길드를 구성할 때 혼자서. 저도 약간 혼자 마음을 하는 안 스타일이에요. 네네네 맞아요. 친구가 없으니까 거기서도 잘 못 사귀겠더라고. 그러니까 현실에서 시궁창이면 가서도 시궁창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장르 또 한 가지가 시뮬레이션 장르라는 게 있죠. 요즘 대세 중에 하나죠 사실. 아 그래요? 그 정의를
내려보자면 일단 일종의 어떤 실제랑 비슷한 상태를 게임 속에서 재현하는 겁니다. 모델링을 한다고 네.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그 가상 세계의 재현 속에서 실제 세계랑 비슷한 일을 체험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비행 시뮬레이션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게 시뮬레이션 장르의 아마 시초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분기들이 생겼는데 네. 최초에는 최초에, 뭐 네. 펠콘이라든가 예.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이런 플라이트 것들이 시뮬레이터라는 게 있었어요. 예전에 독실이가 했던 그 얘기구나. 네네. 그러니까 얼토당토하게 비행기 띄워가지고 제주도까지 가는. 제주도도 있고 아무튼 그 플라이트 예. 시뮬레이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 시카고였나? 시카고 옆에 있는 그 조그만 비행장이 있어요. 예. 지금 폐쇄된 비행장인데 거기서 처음에 세스나가 주어져요. 그럼 그냥 세스나라? 세스나라고 하는 그냥 경비행기가 있어요. 경비행기? 프로펠러 비행기가. 네네. 그러면 그냥 딱 처음에 실행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그냥 앞에 화면이 있고 내가 활주로 위에 서 있는 거야. 그게 다야. 계기판이 있죠. 계기판이 네. 있고. 그치? 그럼 내가 그걸 조절해 갖고 이륙을 하고 한 바퀴 선회해 갖고 다시 돌아와서 착륙까지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되냐면 나중에 지도들도 막 구하게 돼.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야. 뉴욕으로 가고 뉴욕의 JFK 공항에도 한번 내려보고 그다음 이제 장거리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럼 뭐 보잉기를 몰고서 뭐 한국으로도 한번 와보고 김포공항이 구현돼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이륙하거나 착지할 때는 재밌을 것 같아. 가는 동안은요? 그냥 둥둥 떠가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이제 GPS가 있을 텐데 제가 네. 했었을 초기에 저 초등학교 때 그걸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였나? 그땐 GPS가 없었어요. 그럼 VOR이라고 해갖고 예. 진짜 비행기가 항법 시스템이 거기 안에 구현돼 있어요. 그 VOR을 보고 가는 거야. 찾는 거야. 내가 지금 어디쯤에 가고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기판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지도가 있어야 돼요. 한 2시간, 3시간을 둥둥 떠서. 근데 그거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죠. 좀- 오토파일럿도 아. 필수가 있고. 그래도 과정 자체는 뭐 별일은 없는 거죠. 별로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UFO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누나가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손목을 풀면서 이제 오늘 한번 어디 한번 가봐야겠다.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짧게 한 50분짜리 비행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컴퓨터 앞에 딱 앉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 뭐하러 하고 있냐고. 저도 재미없어요. 적이 없어요. 그건. 저 프로그램. 적도 없어요. 유로트럭 하는 건 비슷한 거지. 요즘에는 유로트럭 한다고. 요즘 하지는 않지만 유로트럭이라고 이제 아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트럭 운전하는 겁니다. 유럽에서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돼서. 택배 기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말로. 그 얘기 듣고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한번 해보면 재밌다니까. 그래?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차를 몰지 왜? 그걸 시간 하고 없잖아. 기름 아깝고. 아. 그리고 언제 유럽에 가봅니까? 그렇지. 그렇잖아요. 배경이 달라져요. 그래요? 그리고 그냥 그 롤을 수행한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어요, 진짜. 음. 내가 저기 프랑크푸르트에서 무슨 화물을 받아가지고 영국으로 도버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가야 돼. 그럼 진짜 가다 보면은 독일에서 그 프랑스 쪽으로 가는 순간부터 좀 달라져요, 배경이. 그리고 영국으로 도버협을 건너는 순간부터 또 좌측 통행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그 목표가 되는 데까지 정확히 이제 트레일러 같은 건 주차가 어렵거든요. 예. 그 주차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이제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야. 그걸 현실에서 하면은 돈이라도 생기지. 못 가잖아 유럽을. 라디오도 틀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독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독일 라디오를 독일 틀어놔. 라디오. 그럼 실시간으로 그 독일 라디오가 그 화면에서 나와. 재밌겠다. 이런 걸 스피커에서. 팔고 이런 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샀는데 신기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뭐 RPG나 액션이나 슈팅 게임이랑 조금 성격이 달라요. 체험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는 1인칭 시점에서 몰입을 하게 되거든요. 슈팅, RPG나 슈팅. 뭐 슈팅 이런 거는 내가 주인공이 직접 되는 거야. 그 안에서. 그죠.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내가 약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3인칭의 시점이 놓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게임 장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다수의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어요.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시뮬레이션이면 뭐 계기판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렇죠. 유로트럭이면은 뭐 라디오라든가 운전대라 기어 뭐 이런 요소들이 있죠. 이걸 내가 3인칭 시점에서 통제를 하는 거야. 네. 예. 대표적인 시뮬레이션 장르 중으로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은 뭐 건설이나 경영 시뮬레이션들 있죠. 심시티. 이런 거. 심시티.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가 그 도시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되어서 시민들이 막 불만을 얘기하면 그거를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킨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뭐 4대강 사업을 하기도 하고, 예? 뭐 그 치수 사업도 하기도 하고, 뭐 빌딩을 올리고 이런 걸 하는 침공하는 거예요. 걸 막아내기도 하고. 그래요. 외계인 그래요? 침공 나와요. 미션이 있어요. 외계인 침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조망을 하는 거야. 그 돌아가는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갖다가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걸 갖다가 자기가
그 총 감독의 역할인 거죠. 맞아. 그러니까 RPG나 액션 게임 같은 게 내가 그 1인칭 배우의 역할을 한다면 이 시뮬레이션은 내가 한 걸음 물러나서 3인칭 관점에서 감독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어떤 그렇구나. 시의 시장을. 롤러코스터 타이쿤 같은 경우도 많이 해봤을 롤러코스터 텐데. 타이쿤. 네, 들어봤어요. 그거는 놀이동산을 만드는 거죠. 그쵸. 자기가. 네.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타볼 수도 있어? 타볼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제 타보는 게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만든 설계한 게 아, 놀이기구를. 그래요? 예, 예.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는 거냐면 내 도시에 일단 고층 빌딩이 많은 걸 보면 기분이 좋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도가 높은 걸 보면서 그냥 뿌듯한 거야. 내가 만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구나. 그렇군요. 그리고 자기 세계 구축하는 자기 거죠. 세계를 만드는 네. 거예요. 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 자기 세계 구축하는 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또 요즘 인기 있는 게 전략 시뮬레이션. 스타크래프트 같은 이제 거. 대표적인 게 스타크래프트도 있고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렇죠. 맞다이를 뜨죠. 예. RTS 리얼타임 실시간 시뮬레이터죠. 예. 그래서 큰 하나의 지도 안에서 서로 자원을 획득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과제고 자원을 가지고 뭔가 건물을 짓거나 유닛을 생성해 가지고 걔네들끼리 서로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리얼타임 즉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되게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돼요. 예.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그런 걸 하기에는 너무 늙어가지고 턴 방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요. 맞아. 예. 그러니까 전략 시뮬레이션 중에 턴 방식이라고 해서 뭐 마치 바둑이나 장기 두는 것 같은 겁니다. 내가 한번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내가 한번 뭐 하면 그런 걸 공평하게. 좋아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풋볼 매니저라든가 삼국지 같은 거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삼국지 좋아했어요. 네. 삼국지가 이제 리얼타임의 요소가 들어온 적도 있었었는데 망했지. 기본적으로는 턴제죠. 예. 이 시뮬레이션 게임의 특징이 뭐냐면은 3인칭적인 관점에서 게임에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계산을 해야 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피곤합니다, 이게. 정말 많은 고민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고민하는 과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나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아빠 시뮬레이션이 있잖아요. 남자들 한 번씩 해본 거. 예? 아, 프린세스 메이커. 프린세스 메이커. 아빠 시뮬레이션이구나. 아빠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지. 내 딸을 아, 그렇네. 왕자와 결혼시키고 싶어 하는 걸 최종 목적으로 보통은 암흑의 군주와 결혼시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키워 나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공주라고 하나요? 왕비가 된다고 하나요? 그거는 해본 적은 없었고 항상 하면 나는 뭐 문학 소녀가 되든가 화가가 되든가 맞아. 화가가 돼. 이상하게 화가가 돼. 그런 거 시키지도 않는데. 망했어. 한국어 왜 이대 갔어. 아이고 이제 취업도 못 하고 이제 큰일 났네. 왜냐면 그게 이제 상타기가 제일 쉬운 게 사실은 미술 시키는 거였어. 아, 그랬었구나. 미술 공부를 시키면은 그 왕립 무슨 대회에서 상을 얘가 잘 타요. 돈을 좀 벌어야 되니까 네. 항상 미술 공부를 시키는 거야, 돈 때문에. 그랬었구만. 미술 한 번도 시켜본 적 없는데. 아, 진짜? 네. 그 시뮬레이션 게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도시를 만들었다거나 나만의 어떤 그 세력을 만들었다, 문명을 건설했다거나 하면 그건 이제 감상하면서 뿌듯한 거야. 아, 내가 이런 걸 맞아. 만들었구나. 아,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시간 넘게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야, 이거 시간이 빨리 갈줄 몰랐어. 예, 너무 게임 재밌었어, 얘기하다 그냥.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하면 보통 시간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재밌어. 그래서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이후에 오직 경제 성장 이거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잘 국가 살아보자. 모든 그렇지. 목표가.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어떤 여가 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다양하게 발달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성장 뭐 이런 것만 강조하다가 보니까 그런 토양에 있어서 이제 게임이라는 게 사실 그 어떤 사람들은 즐기고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 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게임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산업적으로는 이미 엄청나게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예.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 경제 위기를 돌파할 만한 산업 동력을 찾아낸다면 아마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뭐 제조업이나 뭐 다 이제 예. 밀릴 거고. 다 중국한테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컨텐츠로 승부해야 되니까. 예, 컨텐츠, 문화 컨텐츠를 승부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경쟁력을 가진 부분이 사실 게임인 거죠. 실제로 스토리 같은 거는 외산 게임들에 비해서 우월한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남다르고. 그래서 시간이 모자라니까 아쉽습니다. 그죠? 어떤 거 해주셨냐면 2부에서 장르를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슈팅, 액션, 롤플레잉, 시뮬레이션 장르들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30초씩 얘기한 다음에 오늘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게임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은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임이 블랙 앤 화이트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해봤어. 그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인간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악신이 될 수도 있고 선신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한번 뭘 했었냐면은 마을을 만든 다음에 한 번은 그 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면은 저 인간들이 막 있거든요. 내가 하늘에 둥둥 떠 있어. 근데 시점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밤이 됐어. 밤이 됐는데 인간 세상 마을로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쭉 내려와가지고 인간 마을에 와서 그 마을을 걸어 다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걸 생각했었냐면은 너무 재밌는 거야. 그 귀뚜라미 소리들이 들리고 인간들이 그냥 막 걸어 다니고 집들도 있고 막 그런 걸 보면서 그게 생각났어. 우파니샤드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그 우파니샤드에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대한 신이고 인간이 돼가지고 그 인간의 체험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 블랙 앤 화이트를 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게임이 우리한테 뭘 주냐면은 단순하게 그냥 말초적인 재미를 넘어가지고 아까 우리 깡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서사성이나 아니면 어떤 독특한 체험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 들으면서 그 게임이 생각나면서 즐거웠고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습니까? 저는 보통 게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수단을 이야기를 해요. 그냥 너네가 스트레스를 많이 풀렸으면 게임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고 다시 이제 풀업된 상태에서 채워가지고 체력을 채워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하든 혹은 업무를 열심히 하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게임을 하자 해도 괜찮다. 저는 근데 좀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게임 자체가 어떤 우리가 정상적인 현실 세계, 물론 현실 세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동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게임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제가 과거에 게임을 했었던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쭉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 그거 안 하고 그냥 좀 더 뭐 다른 건설적인 공부를 하든가 뭔가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얘기를 듣는데 그때 너무 좋았었다, 행복했었다,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네. 그럼 이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뭐 스타크래프트, 디아블로 얘기를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는데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10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절을 다시 돌이켜볼 때 그것 때문에 학점이 엉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때 재밌었다, 너무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10년이 지났을 때 돌이켜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건 그건 잘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 시점에서도 미친 듯이 문명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건 좀 이제 차치하고 한 번쯤 해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명절에 예를 들면 어딜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 한 3박 4일 동안 게임을 한번 인생에서 한 번 정도 해봐도 되지 않나. 엄마한테만 안 혼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물론 고3, 고2 이럴 때 좀 힘들겠지만 중3 이러면 힘들겠지만 조금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면 부모님 허락을 한번 받고 오늘은 뭐 이번 주말에는 한 내가 24시간 동안 한번 게임 해보고 싶어요. 당연히 허락 안 해주시겠지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걸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몰입해보는 거. 그런 체험이 필요하다.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저는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군요. 후회됐나?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맨날 후회하게. 직후에는 후회했었다. 내가 공부 좀 할 걸. 그랬었구나. 알겠습니다. 저도 재미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게임들 생각해 보니까 되게 새롭고 뭐 게임 다시 게임한 지가 오래됐어요.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 한 1년 정도 게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끝나고 갑니까 같이 PC방? 근데 예전에 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임에 대한 동호회 같은 걸 참여한 건 아닌데 친구들끼리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게임하고 이랬었던 것 같아요. 무슨 게임 했었어요? 저 뭐 여러 개 스타도 하고 왜냐면 그때 뭐 남자친구들 보통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맨날 게임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게임인데 그렇게 게임을 하냐. 그래서 진짜 배워가지고 뭐 남자친구를 하던가 아니면 그 친구들의 친구들하고 좆도 못하는구만. 그렇게 할 거면 때려쳐라. 네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은 약간 뭔가 사람이 누구나 마음에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약간 공허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특정 대상이 있으면 약간 중독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꼭 그쵸. 게임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되게 집착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게임에 중독될 수도 있고 뭐 약물에 중독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그 게임으로서 약간 마음에 약간 공허하거나 이런 거를 몰입 대상으로 삼았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혹시 명상 시뮬레이션 한 게 아닌가요?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거 소설도 있는데 저 좋아하는 하루키 소설에서 1973년 핀볼인가?
네. 그 주인공이 핀볼이란 게임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핀볼. 막 핀볼 윈도우에 내장되어 있죠. 네, 거대한 이런 창고 같은 데 가서 그 마주하는데 최종적인 핀볼을 되게 좋았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명절 때 관심 있으시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뭐 게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또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냥 자본주의에 포섭된 문화 산업인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스포츠라던가 그러네. 대중가요와 같이 뭐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이라던가 착취 구조를 은폐하는 그리고 대중들을 길들이는 역할을 한다. 현실이 이렇게 그지 같지만 네. 너네 게임이나 하면서 여기서 대리만족이나 얻고 살아라라고 사람들이 그 지배계층이 만들었다고 하는 음모론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현실은 시궁창이지만. 3S처럼요? 예, 그래. 3S 같이. 예,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닌데 저도 좀 진짜 그런가? 게임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게임이라는 게 인류가 아마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어떤 예술 장르라는 생각을 들어요. PC 게임이요. 예, PC 게임이든 뭐 전자게임. 전자게임이든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예술 형식인 건데 이게 뭐 이 경험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술적인 체험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절망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 결론은 아마 좀 게임을 한번 해보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듭니다. 예, 그래서 조만간 추석인데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가끔 한번 해보시고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어린 친구들 혹은 뭐 학생분들한테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야, 너네 공부해라. 뭐야 이게 마지막에 공부 다 할 거 하고 게임을 하는 거지. 예. 선후 관계나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게임으로 오디세이를 읽었어. 여기 있는 그 언니 오빠들 다 할 거 다 하고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한 겁니다. 정말요? 저 아닌데. 방금 아니라고 그랬잖아. 알겠습니다. 아니어서 인생 망쳤어요. 오늘 그래서 취미에 대해서 좀 4주에 걸쳐가지고 좀 가볍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오늘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게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다음 시간엔 게임의 해악성에 대해서 깡 선생님 주도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도 취미로 다시 돌아오는 걸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